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종료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백오인 의원님, 박승남 의원님, 유병호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우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성형 기본소득 정책과 그리고 최근 전국 지자체 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공기관 유치 문제를 짚어보고 끝으로 개장 이후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횡성 로지 체험장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고 합니다. 제가 이번 군정 질문이 8번째 군정 질문이 됩니다. 그동안 매번 군정 질문 답변자로 군수님을 지정해서 해왔었는데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 군수님과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이 군정 질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항상 군수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명기 행성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성 군수입니다. 네, 군수님 그 답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 안타깝지만 실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우리 군에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 이와 관련돼서 공모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준비 잘해서 좀 꼭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렸었거든요. 뭐 한간에는 의회에서 뭐 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어쨌든 저희가 공모에 신청했는데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뭐 이게 지금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걸 뭐 왜 떨어졌냐 이런 거를 묻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군수님 보시기에 우리 행성군이 이 49개 신청 그 군 지역 중에 탈락하게 된 최종 7개 지역에 들지 못했는데 원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이 워낙 세고 또 이 보면 그 선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행성이 강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의회가 도움을 줬니 안 줬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인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도전할 때 사실은 그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도 해주셨고 꼭 되기를 함께 바라셨던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애국된 시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외부의 소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도전할 때 이렇게 분위기로 봐서는 그 여건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의지라든지 사전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행성군 같은 경우는 이 강원도에도 이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또 행정력도 또 잘 갖춰져 있는 편에 속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1위로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하고 서울에서 좀 이제 교통 여건이 가까워서 또 소외 인구 감소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될 때에는 아마 그런 것들은 자세하지는 않지만 고려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타 지역 같은 데는 그 민생회복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조례를 만들거나 또 실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준 지역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좀 약간은 고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하고 기회 있을 때 그 건의 드릴 때도 그 정책이라는 게 이제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장관께서도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셨긴 했는데 워낙 저희가 두루두루 여건이 좋다 보니까 탈락됐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교수님 그 우리 그 공모사업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신청하는 유형. 그 신청하는 유형이 하나는 일반형이었고 하나는 지역 재원 창출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분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 행성구는 일반형으로 예. 신청을 했습니다. 예. 저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이제 사진을 좀 봐주시면 그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우리 군이 일반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표 좀 봐주실래요? 저기 일반형에 보면 저기 있죠.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발전 지수가 낮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활력 촉진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저기 이제 5가지를 갖고 전국의 159개 시군을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반형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 지역 발전 지수가 낮으면 우리가 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 도시 1위로 뽑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군은 그걸 어필했어요. 농림부에 이게 거꾸로 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전략을 좀 잘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저 밑에 지역 재원 창출형 저기 이제 뭐냐면 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정성군 거기는 이제 강원도도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최근에 가장 유명해진 신안 그 햇빛 연금 거기도 저기 지역 재원 창출형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빨리 실현될 수 있는 지역 여기는 지역 재원 창출형으로 해서 선정을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형으로 뽑았는데 사실은 낙후도가 좀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지역 발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우선순위가 됐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라고 해서 어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과제 시범 지역을 선정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횡성군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려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신안군의 같은 경우는 기왕에 이제 그 군민 그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지역 재원으로 줄 수 있다는 이제 그 시행을 한 곳이고 또 이제 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금 물론 그 수익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민생에 이 기본소득으로 쓴다 그러면 다른 그 부분에 그만큼 여파가 미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소득 지역 재원 창출형이냐 우리가 기본 그거나 이 개념에 따라서 저게 탈락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숫자가 전국에서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딱히 이래서 됐고 안 됐고를 너무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년 후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2년 후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군이 선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성군이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뭐 이 1차에도 포함이 못 되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그래서 또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아쉬운 마음에 이 행성만의 행복소득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뭐 아무튼 이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심도 많고 한데 사실은 우리 행성군에서 이렇게 또 발빠르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군수님 간단하게 우리 행성 그 행복 소득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쉽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기본 도전할 때 상당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이 탈락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탈락된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저희들이 도전할 때 재정안정화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탈락되고 안 된 거에만 그냥 매몰돼서 저희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그러한 그 순환형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이 창출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지난 11월 26일에 저희들이 그 언론에 이제 브리핑을 하고 구상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우선은 그 마을별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그 이제 주민 스스로 불확별로 해결해 가는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군 단위의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 복합단지를 이제 시작을 했 통합 바이오가스 복합단지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그걸 가지고 추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재원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공형 열분해 사업 통해서 또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 폐비닐을 가지고 석유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이 운영을 잘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 군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민생회복 지원금 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일정 부분 한 발 한 발 시작을 하면 그런 재원들도 모으고 또 군비에서 어느 정도 여력 있는 것도 쏟아내서 시작을 하면 저희는 이제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씩은 월 2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그러한 그 행성의 기본 소득인 행복소득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후속적으로 이 조례를 두세 가지를 아마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지원 제도하고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연계하는 방안, 이게 종합적으로 행성의 행복소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열거한 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각 과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를 통해서 사업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익으로 모여지고 분배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행정은 늘 개인 사업자나 기업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잘 육성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지, 군에서 스스로 이 이익을 창출하고 스스로 분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구조를 각 과도 다 같이 만들어내서 직근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시드머니인 그 재정안정기금에서 한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시드머니를 써서 행복소득을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뭐 취지도 그렇고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앞서도 또 말씀드렸는데,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환경부가 에너지 관리 공단을 통해서
전국에 이번에 이제 400개를 또 이제 공모도 시작하거든요. 그게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조사해서 여기에도 한 15개 부락 정도가 우선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선정이 되고 그거 이외에도 아마 추진이 더딘 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추가로 더 그런 것들을 확보해낸다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첨언해서 말씀 올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현이 된다면 우리 행성군이 군수님이 그 뜻하시는 그 부자 행성이 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대신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1인당 2030년까지 월 20만 원 이게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연간 한 1,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 과연 지금 2026년인데 이제 2030년까지 1,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주가 그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다 해서 과연 1,100억 원의 사업비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이 발표됐을 때 언론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의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 목표를 가지고 1년에 1,000억이요. 그럼 지금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시작해서 1년에 100억, 200억.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초기 단계를 이제 200억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로 갔든 어떻게 하든 구운정에도 저는 100억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막 1년에 한 2번 정도로 간다 그러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만 원이면 이걸 10달을 치면 한 달에 2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고 6번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소득 규모나 이 재원이 창출되는 걸 봐서 이거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이게 점진적으로 늘겨가는 구조를 가는 거지 처음부터 1,000억을 다 벌어서 마놓고 그때 가서 보면 이거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0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2030년까지 매월 1인당 2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가 지금 2018년도에 처음 조례를 만들었고 2021년부터 처음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현재 누적 수입액이 3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9%의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다 10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많이 받는 분은 연간 240만 원까지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10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간에 선발주자는 신안은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데 몇 년이 가면 15년이 걸린 거거든요. 15년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햇빛 연금 제도를 정착시킨 분에게 저는 신안군에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15년 걸렸지만 후발주자는 따라서 배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지금 정부 정책이 뭐 10,000곳, 20,000곳 있던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방향이 확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너지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아무튼 이제 정부에서도 500개까지 늘리겠다고 하고요. 햇빛소득 마을을.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별로 태양광 발전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모든 게 완비가 돼서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이런 행성군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연수성을 가지고 실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주민들한테 2030년이면 20만 원 받을 수 있대 이게 아니고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냐 그리고 정말 실현되느냐 이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 통해서 의원님들도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뒷받침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탈락해서 옆에 정선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월 15만 원씩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거 우리 군은 탈락해서 못 받으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조례도 만드실 입법 저는 예고도 그렇게 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소득이 생겨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로 초기에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냐면 이게 특정 마을, 그러니까 이 시작은 이게 전체 한꺼번에 모든 마을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마을부터 시작이 되면 이게 완성하는 단계까지 그 참여하지 못하는 마을들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다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면 그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연금이 됐든 뭐 배당금이 됐든 그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 그 기간 동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제로다가 공평적으로 가고 그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새마을 운동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을별로 자립하겠다는 경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뭉쳐서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부락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마을민들이 단합도 하고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부락부터 저는 이번에 15개 된다고 그러고 또 추가로 더 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행성이 지금 한 190개, 8개 중에서 읍내 빼고 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것이 확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지금 워낙 확고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런 또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니까요. 잘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제주도하고 전남 영광군 같은 거 특히 전남 영광군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본소득위원회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햇빛연금 해서 실제 투자 받아서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연간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성군도 뭐 신안군뿐만 아니라 제주도든 아니면 영광군이든 이런 쪽에 벤치마킹 좀 잘 하셔서 정말로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2030년이 될지 아니면 203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신안군처럼 100% 주민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나갈 수 있게 기틀을 좀 잘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잘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특히 이제 의원님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행성군이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군만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군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개 그 타겟 기관을 선정해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군수님 보시기에 지금 가능성이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아직은 이게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이 법상으로는 제약이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본인들이 그 이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함께 했던 이유는 그런 걸 통해서 그
그 법상 제약 요인을 풀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비혁신 도시의 시장군들 모임에도 가입도 하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도 하고 군의 조례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힘도 또 실어서 주셨고 또 우리 민간 또 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힘도 봐주셔서 했는데 이 10개 기관이 아직은 답을 잘 못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어차피 본인들이 그런 것이 조성이 된다면 법적인 것이 또 해소가 된다면 옮겨갈 수도 있다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특히 행성이 100km 이내에 1시간 거리 내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KTX역을 통해서 이 접근성도 좋고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은 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만일에 법적 제한이 안 풀려서 혁신 도시로만 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이제 알짜인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을 이쪽으로 이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소방기술교육원이 유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모빌리티하고 관계져서 우리 교통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경찰 이런 데가 이제 교육원이나 연수원 이런 것도 타진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공단의 친환경 자동차 특화 검사소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는 우리 자율주행이 직선도로, 실도로 기반도로, 산악회 이렇게 3가지가 다 자율주행 인증센터가 쓰잖아요. 그러한 거 관련해서 교통사고 분석센터,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교육원 이런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성이 아주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지금 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부분들 찾아봤을 때 사실은 이제 혁신도시 이외로 가는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개별 기관 하나하나 150개 정도 되는 기관을 지역별로 하나하나 찢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혁신도시처럼 집단화해서 이렇게 뭐 유형별로 분류해서 나눠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횡성군이 지역 그 기업 유치,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대규모 부지는 필요한데 사실 그걸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갖춰놓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정되고 된 이후에도 이게 조성하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단계에서 해도 늦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KTX역 앞에 이런 부지 만드는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개별 기관 하나 어느 거를 얻어오는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법을 바꾸는 문제에 총력을 좀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횡성군에도 제2의 혁신도시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을 일단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세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그러는 것은 역세권의 종합 개발 그리고 이제 우리 추동 두 곡의 문화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그 우리 공공기관 유치의 명분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역세권 개발하고 관련이 돼서 이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확보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공공기관 이전에다만 너무 한정해서 봐주시지도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라는 게 사실은 지방균형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기관에 있는 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농촌 지역으로 오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해결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원주시로 이전할 때도 노조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는 우리 군에서
우리 그쪽 그 기관의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들 어필이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세계 기관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과 관련된 기관을 좀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이 안 되면 개벌이라도 유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 KCL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본원이 서울 서초동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거는 개인 그냥 하나만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전 공공기관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KCL은 이렇게 하나 봐주세요. 전체가 KCL 하나 같은데 이 분원들이 있는 곳이 독립적인 사업 경영체예요. 이 KCL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KCL 안에 있어도 이 단위 사업장별로 이것이 주체가 돼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행성에 와 있는 이 KCL도 여기 행성의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이거를 단일 사업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라도 네.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심 이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 우리 공직자 관계자분들이 좀 잘해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줍사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루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동안에 계속 관심 갖고 봐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너무 계속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뭐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그 타당성 용역 했을 때의 그 용역 결과입니다. 저 보시면 2024년도 그러니까 수입액이 65억, 67억, 69억, 71억, 73억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매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이용객도 40만 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요건 이제 경제성 분석한 건데 요건 2022년치 1년치만 했는데 저기도 28만 명인가 그렇게 해서 47억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실제 성적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 성적표입니다. 이게 실제 성적표. 네. 용역비, 일반 운영비, 그 다음에 이 3,000원씩 돌려주는 비용 포함해서 현재까지 98억 8,743만 7천 원이 들어갔고 매출액은 61억 9,684만 4천 원. 그래서 6년간 적자 총액이 36억 9,059만 원. 네. 매년 한 6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그 앞서 그 용역하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 수입을 70억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6년을 운영했는데 70억이 안 되잖아요. 61억밖에 안 됩니다. 정말 엉터리 용역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됐습니다. 이 용역이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했었냐면 BC가 1.69가 나왔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직영을 하냐. 민자유치를 하자. 이렇게 소합성이 좋은데 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 손을 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아까 그 용역한 업체 그 무자격 업체입니다. 무자격. 용역을 할 수도 없는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였냐. 그 업체가 이게 된 다음에 사업을 맡아서 운영을 여태껏
6년을 해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우리가 군에서 아까 이제 앞서 이제 햇빛 이게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소득 사업 사실 이게 직영이니까 소득 사업이잖아요. 적자라는 거죠. 흑자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재단으로 넘기셨는데 저는 과연 재단이 그러면 저걸 흑자로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런 또 의문이 들거든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 유죄 체험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좀 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 맡으면서 유지 체험장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모로도 논의도 했었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초기에 그 시설을 운영하고 투자하고 하고 그럴 때도 문제가 되고 소유권 문제도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개선하다가 못했던 건데 작년에도 이제 유니모토에 다시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건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모객 활동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그 단순하게 있는 걸 가지고 시설 유지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객 행위로 모객 활동을 병행하지 않고는 이것이 발전적으로 될 수 없다 하는 부분 하나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연계 관광 시설이 이제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거 하나로만 가지고 운영할 때는 고객이 특정화되지 않습니까? 근데다가 아마 과거에 추산했을 때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시대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이 체험학습 위주로다가 많이 갔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소재의 학생들이 그 체험학습을 통해서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팬데믹도 걸리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 체험학습을 거의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뭐 안전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줄었는데 현재 상태로 유니모토에다 계속 줘서는 이 모객 활동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겠다. 그래서 이번에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이 관광하고 함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행성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이든지 문화시설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짓기만 하지 관리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행정의 그동안의 관행대로 따지면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적인 우리가 사업을 갖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낼 수 있는 곳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늘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검토하는데도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비 예산에서 또 제약도 걸리고 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누지 체험장이든 됐든 그다음에 그 선바위 그 캠핑장이 됐든 이 문화 체육 관광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종합적으로 주체로 관리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해내는 그런 공단 형태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좀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든 관광재단이든 이 시설을 맡아서 거기가 맡으면 흑자 구조로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가 민간에 맡긴 이유는 민간이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맡긴 거거든요. 근데 민간에서도 사업이 이 정도로 나오면 사실은 관에서 다시 맡아도 이걸 한 번에 개선하기에는 쉬운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이제 과거 같으면은 용역이라는 단계가 없이 공직 안에서 이렇게 비교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든 업무가 점점 전문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어떤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그러한 것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 그런 한계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걸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면 뭔가는 누구에게 가는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의지를 못 하니까. 네.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루지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돈을 뭐 2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무자격의 업체한테 용역을 맡기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거죠. 왜냐하면 사업은 해야 되니까 용역은 해야 되고 그 용역에 맞춰서 사업은 추진되고 결국은 저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지난번에 앞서도 우리 의원님 공부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 단계부터 검토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용역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보아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이라는 게 만사 형통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용역에서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세우실 때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사업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한데 이 용역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원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이제 거기까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과거에 이랬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을 많이 네.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진짜 객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못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척이 안 되니까 그게 과거 같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단순하게 했던 2, 3집 전에 관행이면은 전부 다 이 담당자들이 충분히 그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장단점 분석해서 이래가지고 의사결정하고 끝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용역 부분에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 때문에 꼭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맞춰내는 용역인 것처럼 이렇게 그거에서 의원님들도 한번 벗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저희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이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루지 같은 경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를 더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계속 한 곳에 투입이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5원 관광 요번에 예산도 올라왔지만 사실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수십억이 또 재투자가 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효과를 보면 다행인데 또 그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그 관광재단에서 이 루지 체험장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 지금 이제 거기 전문 인력 이거 운영을 해본 뭐 이런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새로 아마 선발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1년, 뭐 2년 언제까지 재단에서 이게 맡아서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그 수익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재단에서 맡아서 할 이유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꼭 챙겨봐 주셔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에서 이제 일단 맡겨 보는 이유는 다른 방법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유니모토가 하는 루지 체험장의 한계는 딱 드러났잖아요. 현상 유지. 이 인력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재단이 갖고 있는 관광적인 그런 그 노하우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접목을 해서 그 홍보하고 모객 활동을 확실하게 좀 해보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적자 구조, 만성 적자 구조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십사 하는 네. 당부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끝으로 저의 군정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깐 좀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 루지 체험에 대해서 세 가지 대해서 우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자이신 박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박승남입니다.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또한 군종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횡성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횡성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제도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전재도입니다. 네, 국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 횡성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횡성군에서 관광사업 추진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신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횡성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그 횡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는데, 먼저 2002년도에 지정된 유현문화관광지, 그리고 2000년도에 지정된 의답산 관광지가 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답산 관광지는 저희들이 캠핑장을 주요 사업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 행성 호수길이라든가 행성 루지 체험장, 그리고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 그리고 행성 한우 체험관, 이와 같은 힐링과 체험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만의 특성과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의 홍보 마케팅, 그리고 관광 홍보관 운영, 여행 블로거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팬투어, 그리고 관광지 사진 영상 공모전 등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실질적인 방문 유도를 위해서 시티 투어, 그리고 관광 택시,
별빛 행성, 트레킹 챌린지, 트립2 행성, 칠토 여행, 그리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테마별로 그런 관광객 유치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공모 사업이라든가 강원관광재단 출연 사업, 그리고 관광마케팅협회의 협력 사업, 그리고 강원반문회 위탁 사업, 그리고 행성문화관광재단과 서울시 관광협회 업무협약 등 관광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관광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홍보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홍보와 관련해서 12월 10일자 온오프라인 홍보와 관련한 그 보도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분명하게 한우와 호수길 등 관광에 몰려 있는데 정작 행성군의 정책 홍보는 분명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네이버와 구글에 있는 웹문서,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글 가운데 횡성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는 한우가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호수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여행이나 코스, 정보 등 횡성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은 명백하게 관광과 연관돼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정책 방향성이 뉴스로도 나오는지 보기에 횡성을 키워드로 한 뉴스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키워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특히 관광에 관련해 눈에 띄는 키워드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대중의 관심은 명확한데 관광에 대한 홍보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국장님, 횡성군의 관광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보도 내용을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MBC 뉴스에서 다루신 내용인데, 네, 그걸 보면서 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네, 군정 전체적인 저희들이 그 다양한 각종 시책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다량의 그 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우리 행성군에서 반드시 이뤄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그 홍보가 좀 빠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사업이라든가 뭐 행성 한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집약된 그 홍보 전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소관 분야에 대해서도 꾸준히 홍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특정 분야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될 부분이 아니고 군정에 대한 총체적인 홍보 전략 속에서 저희들이 이게 좀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래도 관광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이 좀 들어 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네. 관광에 대한 홍보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네. 계속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관광 홍보는 해야 된다는 방침 하에 네. 전체적으로 군정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예. 전략을 잘 세우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희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행성군의 관광지로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풍수원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수원 성당을 출발해서 서원면 혹시 그 순례길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장님? 네, 이제 그 서원면 창촌리를 거쳐서 석화리로 가서 이제
원주로 넘어가는 이런 순례길이 있고요. 예. 또 한 곳은 그 풍수원 성당에서 출발해서 유연 1, 2와 유연 3, 2를 거치고 또 오산골, 금대리를 거치고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원주로 이제 넘어가는 이렇게 순례길이 조성된 것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풍수원 성당에서 출발하는 그 순례길을 위해서 22년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걷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순례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홍보 미흡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인도가 없어서 지금 차도로 다니고 있고요. 또 임도가 있어도 좁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하고 할 또 코스를 잘 정비하면은 이게 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인의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횡성의 풍수원 성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이런 순례길을 정말 잘 정비하고 한다면은 전국에 있는 그 순례자들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홍보조차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서원면에는 특별한 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리면은 오히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생활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에 반해 가지고 배론에 또 배론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2024년 기준으로 한 49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잠재력을 가진 아주 충북의 아주 대표 그 성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지는 천주교 신자뿐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이런 때 보게 되면은 단풍 명소로도 유명해서 많은 그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하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요, 풍수원 성당이라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당이죠.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주변에는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성당에 순례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한 번에 한 800명씩 오는 때도 있고요. 이제 물론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500명, 400명 이제 인원수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거기 유명한 성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원면에 유명한 데가 없잖아요. 유현 관광지라고는 하지만 성당 빼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떠한 경우를 보았냐면은 순례자들이 많이 와요. 온 다음에 미사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식당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식사할 장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자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너무 무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그 관광 사업으로 꼽히는 데가 이제 그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입니다. 이곳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했고요. 지역 경제도 활성화를 가져왔고 또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시켜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뤄낸 곳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하나의 관광 자원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주차부터 또 셔틀버스도 이용하고요. 트레킹이라든가 또
또 상권도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숙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일원화된 패키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물론 투자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출렁다리도 있고 스카이 타워도 있고 케이블카, 뭐 울릉다리, 뭐 캠핑장, 또 주변 카페까지 이렇게 상권이 모두 조성이 되어서 동선 자체가 진짜 체류를 할 수 있는 체류 인구를 증가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예를 들은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 횡성군은 이제 횡성을 치면 횡성 한우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한우는 전국 브랜드인데 비해서 관광을 대표할 브랜드는 확립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뽑는다면은 호숫길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호숫길도 이제 많이 알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호숫길인데도 연계된 관광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를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보면은 관광을 이렇게 연계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그런 관광지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군에도 뭐 유명한 관광지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호수길도 그렇고 또 풍수원 성당도 그렇고 자연 휴양림도 있고요. 또 유명한 아는 찐빵도 있고 병지방 계곡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중심축이 없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류형을 위한 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국장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풍선 성당과 관련해서는 네, 저희들이 그 풍선 성당이 병인박해 때 네. 예, 피해서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이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신부님이 네, 예, 그러니까 그 피해서 네네. 산속을 피해서 그 풍선 성당을 방문하면서 미사를 집전하고 했던 그 길이 이제 순례길이 되고 그 길을 보존하고 이제 갖고 놓은 거고 네, 서면에 일반 관광객들에 대한 순례길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일반 가톨릭 신자 사이에서는 좀 인지되고 있지만 사실 네.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인지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원주 교구하고도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네, 풍선 성당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 한국인 신부가 지금 최초의 우리나라 성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역사적 가치도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벼론성지와는 좀 저희들이 비교하기 어려운 게 벼론성지는 오래전부터 전주의 성지로서 이렇게 주목받아 왔고 최양업 신부님의 그런 일대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갖고 놨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단숨에 뭐 그거와 비교해서 뭐 그만큼 육성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풍선 성당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중한 자원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이제 그랜드밸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저희들이 관광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숨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소금산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그게 간현 유원 관광지였어요. 그게 간현 관광 유원지가 네, 거기서 발전돼서 소금산 출렁다리가 생긴 것이고 소금산 출렁다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울릉다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랜드밸리가 되고 캠핑장도 생기고 레일바크도 생기고 그리고 케이블카도 생기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민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식당도 가게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참고로 해서 해야 되는데 관광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든다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우리 행성은 사실은 관광 자원은 굉장히 빈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 사업을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이렇게 활성화시키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가야 되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꾸준하게 하여튼 해 나가겠습니다. 그 호수길에 대한 연간 15만 명 이상의 호수길에 방문객이 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중심축으로 한다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풍선 성당을 중심축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축제와 연관돼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주변 관광지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갖다가 한번 잘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 사업이라는 게 뭐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이제 그 계획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규모가 큰 데를 뭐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정말 이용하면은 정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은 또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점차적으로 좀 장기적이겠지만 추진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계속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 총괄적으로 이제 관광산업 향후 계획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먼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원저수지 수자원을 활용해서 루지 체험장과 연계한 순환형 탐방로를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건너편에 성강 명품 탐방로를 순환형 하천 탐방로로 조성을 해서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되고 있는 행성 호수길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네. 나갈 계획이고요. 루지 체험장이라든가 어담산 캠핑장 이런 부분들의 뭐 대대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을 통한 위탁 및 대행 운영 체제로 해서 그 정상적인 운영 계대에 올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 방안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에 보면 3시간 이상 관광객이 머무르면 10만 원 이상의 관광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관광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시는 거 잘 추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을 볼 때 콘텐츠는 흩어져 있고 동선은 연결되지 않고 브랜드는 희미하고 예산 대비 성과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광 산업을 위한 집중 투자 전략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횡성군 관광이 강원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행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김은숙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풍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행성의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간혹 보면은 어떤 행성군의 역사를 좀 엮어서 이야기를 좀 꾸며내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작가들하고 좀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요. 그 어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 강진권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유홍준 교수님의 베스트셀러가 큰 계기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여기에서 이제 남도 여행 1번지로 언급된 데가 강진군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쓰는 그런 작가들을 하고 또 이런 관광하고 좀 접목이 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며칠 전서부터 이 자료가 혹시 우리 군에도 이런 접근을 한 자료가 있나 하고 찾았는데 없어요. 태기왕이나 이런 부분이 잠깐 언급되다 말았고요. 오히려 이제 문화원의 그 항토 사로집 같은 데 보면은 뭐 김동정 선생님이 행성 지역에서의 의병 정투하고 독립운동 요거에 대해서 쓰신 게 있고 또 김성수 선생님께서 행성 3.1 만세운동 서사시 뭐 이런 거 또 한상준 선생님의 뭐 행성의 새라든가 이런 거는 향토 사료하고 이제 연결을 지셨는데 이 관광 산업하고도 이런 부분이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의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뭐 저도 네.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뭐 앞으로 그 풍선 성당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스토리텔링을 잘 엮어서 네. 상품화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행성의 역사 100일장을 운영해 본다든지요. 또는 문화 기획문 이런 거를 좀 한번 구상해 본다든지 이래서 관광산업 추진 계획안에 포함하여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그 답변 그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관광 우리 행성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뭐 여러 자료를 좀 검색하고 찾아보면은 일단 우리 행성군은 그 의원님께서 각자 지적하신 대로 이제 관광 콘텐츠가 좀 빈약한 게 이제 가장 주 원인이죠. 그 의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좀 잊혀졌던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온천 부분인데요. 지금 아마 국장님도 언론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부곡 하와이가 재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행성 온천을 인천 온천이 활성화되고 있다가 그게 뭐 개인 거였겠죠. 그런데 그게 아마 없어지면서 그쪽 그 아예 온천이란 그런 콘텐츠 자체가 없어졌는데 한 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성 온천이 있는 위치가 어답산이랑 연계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어제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그 특별한 어떤 콘텐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민간 소유인 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온천공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행성군에서 확보를 해서 그 부곡 하와이 같은 그 케이스로 벤치마킹을 한다면은 충분한 그 관광에 있어서의 킬러 콘텐츠로 우리 행성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그 다시 그 재협상을 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 뭐 풍선 성당도 마찬가지고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줍시다 하는 그 제안을 좀 드리려고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산거리 그 온천 지역이 지금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뭐 방치되고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온천공에 대한 뭐 그 개인 간의 그 다툼도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금 확인 안 해봤지만 뭐 상당히 오래도록 그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예, 예, 지금 뭐 뚜렷한 제가 지금 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네,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문화를 저는 역사로 보거든요. 역사로 보면 스톨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도 마을에 숨어 있는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는 거에 스토리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태기왕의 전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어떤 학계적으로 연구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일반인들이 태기왕의 전설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어떤 문화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사령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자이신 유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성군의 유병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군이 막대한 그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그 가군면 체육대회와 또 지역 축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자로 우리 최태영 부군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 최태영입니다. 네, 제가 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좀 약간 이해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군수님이 이제 행성에 부임하시니까 1년 남짓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며칠만 있으면 딱 1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도청 근무하면서 18개 시군 갈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행성 관련해서는 출장 올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제가 행정을 하면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행성이 그래도 부합되는 면이 많다. 그래서 1년 되는 김에 좀 더 우리 행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성에서 쭉 근무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가근면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군수님께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 저도 이해를 했고 한데 이 실천 부분에서는 좀 저하고 안 맞아서 다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 우리 군수님이나 저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좀 팔이 안 오른다고 할까요? 사실은 이게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군수님은 도에 계셔서 이제 오셔서 이제 1년 남짓 하셨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보실 그 안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부군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의부를 비롯해서 이제 국외읍면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총괄 평가하신다면 점수로 몇 점을 좀 매길 수 있을까요? 이 읍면체육대 관련해서 읍면체육대, 군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외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행성군이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체육 분야 같습니다. 체육 분야 같고 지금 군 체육대하고 읍면 체육대에다가 그 예산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18개 시군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읍은 5천만 원, 그리고 면은 3천만 원 지원하는데 인근 홍천, 정선, 화천, 양양, 태백, 동해, 삼척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보면 춘천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7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총액 그 체육대에 지원해 주는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성군이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큰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고 그건 지원액이 적고 많고의 부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 군과 읍면체육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주고 적게 지원해주는 게 뭐 옳다 그렇다는 얘기를 못하지만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의원은 이제 그 타 지역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타 지역 대비해서 우리 행성군이 상당히 많은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그 각 읍면 그 체육 활성화를 보면 정말 점수 이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우리 이제 8개면은 이제 공이 3천만 원씩 보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읍은 5천만 원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 차등은 어디서 오는 거죠? 읍과 읍은 저 면과?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전년도 군정 질문도 보고 예. 우리 실무부에서 작성한 것도 봤는데 사실은 이 체육대 지원금 자체가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거 설정하는 것은 설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사를 쭉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과 군체육회, 읍면체육회 분들이 한 번 만나서 의견 나눈 게 아니고 좀 합리적인 방안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만나서 조정한 게 지금 현재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뭐 인구 기준으로 해서 또 그리고 같은 체육 행사인데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좀 알차게 운영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약간 미흡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을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나 방침 같은 경우가 바뀌면 또 다른 의견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어차피 체육대회라고 면 공유하니까 보통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에다가 한 개 시군 정도는 좀 평가 높은 데에다가 좀 더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인센티브 때문에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전적으로 하면 현재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좀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의원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일률적으로 보증을 준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그런데 각 읍면의 쓰임새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말씀대로 차별을 두던가 아니면 체육 육성 관련해서 좀 발전적인 발전적인 데는 더 이렇게 좀 지급하는 이 야량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구가 2천 안 되는 면도 있고요. 뭐 3천, 4천, 6천, 뭐 15,000 이런데 이거를 읍만 제외하고 다 똑같이 줍니다. 이러다 보니 체육 육성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잘해도 3천, 못해도 3천입니다. 그리고 소리만 잘 만들면 교육과에서는 체육교육과에서는 오케이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게 한이 없고 지금 이제 그 읍도 마찬가지인데 그 면의 체육 행사를 보면 잘 되는 면이 있습니까?
그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 잘 되는 면이 있냐고요. 잘 되고 안 되고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일적으로 답변 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체육대회하고 면민체육대회 목표가 그 물론 체육 행사를 통해서 주민 화합을 이루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 그런 목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정 부분 큰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액과 차등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이런 거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체육 행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떤 특정 사업 대해서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협찬금이나 이렇게 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25년도에 새로운 기준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00이고 나머지 그 면에 대해서는 3,000으로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뭐 인구 기준이나 이런 것 따라서 어제는 1,000 주고 2,000 주고 하면 또 새로운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예. 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전체를 증액하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부분이고 현재에서 봤을 때에는 체육 행사를 좀 더 목적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한 면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방식으로 기준이 맞니 이런 거 따지면 그것은 뭐 새로운 기준 만드는 것은 같이 한번 군과 체육회하고 읍면체육회 관련자들께서 모여서 올해 기준을 세워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기준이 대해서 하는 거 맞지만 뭐 형평성 이런 부분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부근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항상 검토, 그다음에 회의, 뭐 그리고 상호 협력, 그다음에 회장님 임원들과의 그 토의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수님께서는 이제 각 읍면 체육 대회를 다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동료님께서 롤모델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셨는데 롤모델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둔내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둔내를 체육대회를 하는 거 보시면요. 1박 2일을 합니다. 1박 2일요. 그게 구기 종목은 전날 어느 정도 끝내고 축구 같은 경우에 결승만 다음 날로 하고 그다음에 종목도 축구, 배구, 족구, 줄넘기, 줄다리기, 단체장 이어달리기까지 해서 진짜 있는 정도 다 해서 1박 2일이 짧을 정도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죠. 이 예산이 부족하니 면민들이 기부하는 돈으로 일부 지출하는 이런 현상이고 또 다른 읍을 포함해서 다른 면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읍면이 없습니다. 근데 롤모델 말씀드렸지만 뭔가 배우려고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필요가 없거든요. 3천만 원 주는데. 잘하는 데는 더 줘야 되고요. 못하는 면은 그 명칭을 체육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체육대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명칭을 붙여서 다르게 지원을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고 우리 횡성군의 체육회가 발전이 있는 거지. 이 지금 일괄적으로 2천, 3천 주던 이 방식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죠? 10년까지 안 됐고요. 안 됐나요? 네. 지원되는 시작점이. 지원한 것은 2013년, 12년 이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지원해 주는 것은 하고 금액이 현재까지 된 것은 23년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체육대회도 사실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 교수님이 또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석을 안 하면 참석 종목을 안 하면 예산을 정리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또 예선전에 참석을 했다 다음에는 그 다음 경기는 불참하는 이런 또 우가 있더라고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그 체육대라고 하는데 그 물론 이름 자체 실체와 이름이 부합되는 게 맞는데 체육대의 성격도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시대가 다르면 어떻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체육대회라고 해서 국외 읍면 공이 똑같은 종목으로 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적에 따라서 읍면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종목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지역 면에 따라서 맞는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체육행 이름이 어떻든 간에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지금 체육대회 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 목적이 그게 군민이나 그 면민 지역 간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 간의 화합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면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성군에서는 13년, 12년도부터 꾸준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원 안 해주는 걸 보다 보면 또 그 군정이나 시정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주민 자율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협찬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하는 거지만 우리 횡성군에서는 주민 화합 단합을 위해서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다 공감대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횡성군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면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같은 지원금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전년도보다 못하고 이럴 수 있는데 좀 더 인센티브 형식으로 하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봉수님 말씀 감사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원 조례도 아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이 가급면 체육회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체육 행사를 안 하면 아마 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아마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아마 변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는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지원 문제는 좀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말씀, 분수님 말씀대로 이 체육을 매개로해서 지역이 단합되고 화합되는 잔치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퇴행이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 축제가 한 5-6개, 뭐 하늘 축제 포함해서 보면 그 각 축제마다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발전시켜야 될 축제도 있고, 이 축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축제도 있고, 그 하나하나 좀 다시 보면 가까이 이제 소백 축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정말 이거를 그 베이스볼 파크장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면 소재지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목이 소맥입니다, 소맥. 술하고 한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하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면 소재지로 끌고 들어오면 지역 경기라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올해 그 축제 참여하신 그 비료를 보시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급면 단체장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 빼고 나면 나머지 분들이 한 20% 될까요?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문제가 좀 상당하지 않나. 예? 그리고 지역 뭐 이렇게 맥주라도 팔아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축제 관련해서도 그 제가 우리 횡성군 축제하고
예를 들면 간단히 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축제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성과도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경우는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게 맞고요. 특히 그 문제점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축제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축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노구문화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해보시죠. 네. 저는 축제 일반 우리 횡성군 축제 중에서 사실은 총 8개인데 축제 배치가 적당히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요즘 축제 같은 경우는 보통 성과 평가할 때 그 몇 사람 외부 사람들이 얼마 방문했느냐, 그다음에 그 지역 특산물을 얼마 판매했느냐 일종의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축제하는 주 목적이 외부 사람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축제의 본의에 가장 맞는 게 저는 한우 축제도 아니고 수면 축제도 아니고 그 우리가 그 회다지 문화재하고 노구 문화재라고 생각하는데, 축제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그 잔치의 성격과 있고 옛날로 하면 의례 제례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역 요즘 축제 같이 이런 되는 부분들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 특산물 찐빵이나 토마토, 더덕, 한우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와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축제의 본의에 가장 맞는 것 같은 경우 노구 문화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축제 장소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보였는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구 문화재 관련해서는 행사장 관련해서 투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23년도에. 그래서 2표 차이로 지금 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축제 장소가 비좁다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그 노구 문화재 같은 경우는 현 장소를 고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노구 재래 그쪽에 중심을 둬서 그 사당 인근에 하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노구 재래는 재래대로 하고 스승의 길, 왕의 길 이런 것처럼 시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추가시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지역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술대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역사 문화 같은 경우를 엮어서 이건 좀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축제 거기에 몇 사람이 왔나, 얼마 팔았나, 그거보다는 좀 더 지역 단합이나 역사 전통적으로 차원에서 발전하는 게 좋겠다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축제 평가 기준을 봤을 때는 아주 미흡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그 용역 보고서를 아마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또 작년 거도 확인을 했고, 근데 거기에 보시면 좀 쓴소리도 있고 또 이런 지적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역 보고서를 건당 천만 원씩 얼마 주죠? 근데 그걸 해년마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뀌지가 않는데. 우선 그거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전문가하고 협의 상담을 해서 바뀔 방법을 논의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 연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내년 가면 또 알아서 하시겠지,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런 게 해서 늘 연락이 반복되다 보니까 발전성이 안 보여서 그 부분도 노구문화재도 사실은 지금 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면소재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재래는 거기서 지냈지언정. 시가 발전이 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축제가 사는 거지. 밖에서부터 발전이 돼서 시내로 들어온다?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지금 이거랑 관련해서 노구문화재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날 그걸 한다 결산총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얘기해보고 사실은 성과평가 같은 것도 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이 축제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린 건데,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 특산물 판매하는 거랑 호스길 축제 같은 경우는 또 자연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최소한 태종 노구 문화재하고 해다제 관련해서는 좀 더 예술 문화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방문객이나 지역 특산물 판매에 국한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 축제 태종 노구 문화재가 뭐 노구 재래부터 이어져 온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장소적 부분 같은 경우는 개선 여지가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급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위급하다는 것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잘 전달하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성과 평가에 보니까 그 노구 행렬을 아예 평가절하를 했더라고요. 그 왕의 행렬을. 그런 부분도 좀 협의 논의가 좀 돼야 될 듯 싶고요. 이거 뭐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다 건건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호수길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투자를 좀 하고 싶은 데가 호수길입니다. 근데 투자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그런지 꼭 개회식 때 그 진흙벌에다가 개회식을 해서 2년 연속 그런 상황이니 예지에서 와도 이 호수길 축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도덕 축제도 마찬가지인 게 갱면 강가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수혜위원은 도사리고 있는 거고 뭐 지역 주민들이 운영해서 잘 하지만 근데 도덕 축제도 올해 매출 추정 매출이 얼마 줄었는지 아시잖아요. 37억이었는데 작년에 올해 17억밖에 안 됩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근데 그 이유가 그 도덕 축제장이 주차장이 작다 그래서 그래서 저쪽 그 3m에 매입을 해드렸잖아요. 해드렸더니 메인 모델을 거기다가 앉혔습니다. 가운데 제방이 있고. 저는 이 공간 구성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 문화관광재단이나 그 뭐 전문가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지도가 필요했을 부분 같은데 그냥 도덕추진위원회에서 그냥 하도록 놔두신 것 같아요. 저거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도 상당히 줄고 축제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이원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우 축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우 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20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로 들어가는 예산도 좀 꽤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한우 축제를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저는 연년이 20억이라는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뭐냐? 그 우리 한우 축제에 이제 오시잖아요. 위지에서 가장 놀라는 것이 한우 그런 걸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에 놀린다, 시설에. 그런 말 할 때마다 저 가슴이 아픕니다. 내모내면 철거해야 되는데 5일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면 이 한우 축제장을 정말 장소를 잘 선택해서 상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을 정확히 해놓고 축제 날도 좀 늘리고 지금 5일 하지만 뭐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해서 상설화가 되면 외지 관광객도 찾을 수 있는 견학 코스로 될 수 있는 정말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물론 그렇게 하려면 몇백억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선이? 저는 기본적으로 축제 같은 경우는 기본 의미가 한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축제에 올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 같은 경우를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장을 상설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판단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 왜냐하면 일상과 새로운 경험, 상설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계속 창출해야 하는데 상설화하는 순간에 장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한우 판매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횡성 한우 축제가 갖고 있는 그 새로운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횡성 축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잖아요.
많은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 제공해줘야지 그 축제가 발전하는 거지, 매년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좀 축제 성격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셔가지고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그 상설이라는 뜻은 일단은 축제는 그 기간을 지금처럼 정해서 하고 그 시설을 보존하자는 개념입니다. 상설이라는 부분을 뭐 연례적으로 계속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 멋있는 건물을 20억씩 가까이 들여서 쫙 준비해 놓고 또 일거에 다 철거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저 공무원들 진짜 피로가 누적될 겁니다. 또 내년은 또 어떻게 할까 또 계획도 해야 되고. 그런데 상설화 해놓으면 보충적으로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 행사 진행하면 되고. 일시적으로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이제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고려해올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 항상 하루축제 뭐 내년하고 후년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차적 그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흥성군의 체육회와 또 면민 체육회와 또 우리 지역 축제가 잘 발전이 돼서 우리 흥성군이 더 나은 발전된 흥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대회 건과 지역축제의 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안과 제적 사항들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금년도 횡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출장단을 대표하여 정운현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현 의원입니다. 2025년 횡성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도야코 초정, 삿포로 나카노마 자원선별센터, 오타루 시청을 방문하여 고향 납세 제도, 자원순환 행정, 인구 소멸 대응 체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고향 납세 제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방문한 도야코 초정은 인구 8,000명 규모의 소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강점인 관광 산업과 고향 납세 제도를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향납세 제도를 일회성의 단순한 기부가 아닌 마라톤 대회, 온천 축제, 호수 경관 사진전 등 기부와 관광을 결합한 이벤트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부자가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기부금이 급증하였으며 기부금이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관광을 통해 기부금을 늘리고 이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순환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 기부제와 서비스형 답례품 운영이 가능하나 지정 기부제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고 서비스형 답례품도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횡성군도 지정 기부제 도입과 우리 군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서비스형 답례품 확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행정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방문한 나카누마 자원선별센터는 삿포로 환경공업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원 재활용 전문 시설로서 민원 기피 시설의 경우 위치가 분산될수록 지역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시설을 집단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생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하여 27년간 신규 장비 교체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과 견학 공간을 운영하여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 역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학생, 기관, 단체 등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참여형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조성 추진 시 각종 시설의 입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운영 정책을 입안하는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소멸 대응 정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방문한 오타루 시는 우리 군과 비슷하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소멸 위험 도시로 출산 장려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인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빈집 활용,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관계 인구 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타루 시는 인근 삿포로 등 대도시의 높은 생활 일자리 인프라 영향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우리 군이 처한 상황과도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 또한 출산 관련 인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과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지역 교류 기반의 인구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국외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 방향을 군정에 전달하여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송되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륙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박성남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25년도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공무사업소부터 또 수상 받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6년도에는 더더욱
매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석희 건설도시국장님,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그리고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공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가 계시든 어느 장소에 계시든 횡성군 잊지 마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8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안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횡성군의 새로운 희망과 더 나은 도약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우리 의회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횡성군 의회 정례의 제4차 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